한국에서의 삶은 늘 바쁘게 흘러갔어요. 일과 가정 사이에서 쉼없이 달리다 보니 문득 내 삶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라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시선을 끈 곳이 바로 베트남이었어요. 따뜻한 날씨와 비교적 낮은 물가, 그리고 한국과의 가까운 거리까지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꿈꾸기에 충분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정된 자본으로 이민을 결심하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저희가 처음 나트랑에 이주할 때 3천만 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이민을 결심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정보를 모으는 것이었어요. 인터넷과 커뮤니티를 샅샅이 뒤지며 베트남의 비자와 체류 조건을 이해하려 애썼어요. 호치민, 하노이, 다낭, 나트랑 등 주요 도시의 생활비를 비교하며 한정된 자본을 어떻게 사용할지 치밀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베트남에 와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어떤 사업을 시작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처음 저희가 나트랑에 왔을 때 저희 가족을 챙겨주시던 한 교민분께서 우리 가족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져온 돈을 아껴 쓰고 사는 게 돈을 버는 거야. 처음엔 그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무작정 투자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믿지 말고 먼저 문화를 배우고 그 안에 스며들어 본 다음에 시작하라는 말씀이었죠. 젊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위해 이곳에 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을 아껴 쓰는 게 돈 버는 것이라는 말은 마치 식상한 충고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말일수록 지혜가 담겨있듯 어른들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씀을 새겨 듣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때의 충고가 얼마나 옳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만약 그때 우리의 고집대로 서둘러 사업을 시작하거나 무모하게 투자를 했다면 우리는 진작에 실패를 겪고 한국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베트남의 문화를 배우고 그 안에서 천천히 우리의 자리를 찾아간 것이 저희가 이곳에 정착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민 초기에 선택한 도시는 나트랑이었어요. 맑고 푸른 바다와 평온한 분위기가 너무도 매력적이었거든요. 특히 한국인 커뮤니티인 카톡방이 있어서 정착하기에 적합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달은 숙소를 구하고 비자 문제를 해결하며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저희가 나트랑에 옮겨오고 나서 3개월 뒤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어요. 점점 수많은 한인 가게들이 폐업하거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저희도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이 많았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계속 이곳에 있기 위해서 비자가 필요했었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인 커뮤니티 카톡방에 한 가게가 새로운 주인을 찾는다는 광고가 올라왔어요. 프랜차이즈 업체였고 비자를 내줄 수 있다라는 말에 도전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당시 저희는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료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민 생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하이리를 위해 무엇이든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우리를 움직였죠. 좋은 위치의 상가는 여전히 비쌌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냈습니다. 고객이 거의 없는 시기였지만 베트남 현지인에게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K치킨 떡볶이를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모했던 도전이 결국 우리를 지켜줬고 가게는 코로나 이후 안정화를 이루며 지역에서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민 생활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베트남어를 배우며 현지인들과 소통하려 애썼어요. 하루하루 조금씩 공부하며 노력했습니다. 시간 개념이나 서비스 마인드 등에서 큰 차이를 느꼈지만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초기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지만 인건비 싼 나라인 베트남에서 최소한의 직원들만 쓰며 저희가 직접 치킨도 튀기고 배달도 하면서 매장을 비우지 않고 영업을 했습니다.
베트남에 정착하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가족의 삶을 따뜻하게 비춰준 잊지 못할 귀인들이 있어서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팬데믹이 몰아친 그 시절 대부분의 한국 교민들이 귀국했고 나트랑에 남은 교민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로 한쪽 팔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교민분이 저희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당시 저희 채널은 작은 규모였고 특별할 것 없는 유튜버였지만 구독자들과 소통을 소중히 여기던 때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나트랑 쉐라톤 호텔의 카페. 설레는 마음 반 걱정 반으로 그곳에 나갔습니다. 그분은 남편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한국 음식을 건네며 어서 회복하세요 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마치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분과의 소박한 만남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 인연은 놀랍게도 깊고도 따뜻한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쉐라톤 호텔 총지배인님의 아내분이셨어요. 팬데믹 봉쇄 기간 동안 그분은 우리 가족을 친가족처럼 챙겨주셨습니다. 하이리를 예뻐하며 집으로 초대해 주셨고 답답한 나날을 쉐라톤 호텔 수영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이리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인연은 우리에게 기적과도 같은 기회를 선물했습니다. 그 시절의 소중한 경험이 지금의 우리가 있게 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노콜 시장을 돌아다니며 베트남의 문화를 체험했고 시골 마을 구석구석을 여행하며 베트남의 숨은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은 단순한 일상을 넘어 마음 깊이 새겨진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분은 하노이 쉐라톤 웨스트 호텔로 자리를 옮기셨지만 우리 가족을 잊지 않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안녕. 많이 컸다. 오래간만. 많이 보고 싶었어. 그랬어? 여보 인사해야지. 하이리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며 태국에 있을 때도 반갑게 불러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이분들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과 따뜻함이 담긴 사랑과 사람 사이의 소중한 연대와 배려였습니다. 가끔 남편과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 이 인연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함께 버티고 함께 나누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앞으로도 이 귀한 인연을 가슴에 품고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제는 작은 가게가 안정적인 수익을 내며 지역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또 다른 브랜드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3천만 원으로 시작한 우리의 베트남 이민생활. 그 시작은 불안과 설렘이 교차하는 모험이었고 그 여정 속에서 수많은 시련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높은 임대료, 텅 빈 가게,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았지만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희망의 불씨만큼은 꺼트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날들, 가끔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우리 곁에는 묵묵한 응원과 도움을 보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따뜻한 배려와 진심 어린 격려는 우리에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쉐라톤 언니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저희를 생각해 주시며 사명감 같은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셨는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현대건설 관리부장님. 팬데믹으로 매출의 바닥을 치던 시기 또한 대량 주문으로 가게 매출을 또 올려주시고 언제나 환한 미소로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 순간들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 귀한 인연들과의 만남은 단순히 도움을 넘어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은 성공
성공과 실패를 떠나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며 함께 걸어가는 희망과 연대의 여정이었어요. 돌이켜보면 그때의 무모한 선택과 도전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가끔 남편과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방향을 고민하고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께 우리의 이야기가 희망의 빛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가능하다. 이 믿음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꾸었듯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나아질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따뜻한 인연과 자신을 믿는 작은 용기만 있다면 기적은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기적을 만들어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